좀비는 영화 속 이야기죠.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에 좀비가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심지어 죽은 자가 되살아났다는 이야기까지 떠돕니다. 드라마 킹덤이 보여준 그 장면이 실제 역사일지도 모른다는 소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선 좀비 소문 속에는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조각이 뒤섞여 있습니다. 공식 역사인 실록, 민간의 옛 이야기인 야담, 그리고 현대의 상상입니다. 성격이 아예 다른 것들이라 같은 책장에 나란히 둘 수 없는 조각들이죠. 이 가닥을 하나씩 풀어헤치다 보면 조선의 좀비는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환상의 뿌리에 자리한 진짜 공포에 닿게 됩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현대의 상상, 좀비라는 말 자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좀비는 본래 조선의 단어가 아닙니다. 멀리 카리브해 지역의 신앙에서 비롯된 서구의 현대 개념입니다. 조선에는 좀비라는 단어도 없었고 죽은 몸이 일어나 사람을 문다는 관념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킹덤은 본래 조선에 없던 그 좀비를 조선이라는 무대 위에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되살린다는 약초, 생사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료에도 나오지 않는 드라마가 이야기를 위해 지어낸 설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좀비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고 조선엔 그런 게 없었다. 하지만 바깥에서 들어온 좀비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가 우리 옛 기록 속에 정말로 있었습니다. 나라가 적은 정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옛 이야기 책 속에 되살아난 시체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되살아난 시체나 기이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옛 기록에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조선 좀비라 불리는 존재 가운데는 성현의 용제 총화 등에 전하는 기이한 존재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나라가 적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설화와 잡록의 영역이었습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는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어 사람을 홀리디는 호랑이 이야기가 전하고 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불귀신이 되어버린 직위라는 사내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옛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죽음과 공포를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 두려움을 다스렸던 거예요. 무서운 것에 이름과 모양을 붙이고 나면 그 두려움이 조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되니까요.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콩콩 뛰어다니는 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시는 본래 중국에서 전해지는 괴담 속 존재입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난 토착 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되살아난 시체 이야기 자체는 옛 이야기 책 속에 분명히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주고받던 설화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책이 아니라 나라가 사실로서 적어둔 정사, 조선 왕조실록에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록을 아무리 뒤져도 죽은 자가 시체인 채로 되살아나 사람을 물고 돌아다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드라마 킹덤이 보여준 것 같은 좀비 사태는 정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본기 나해 이사금 27년에는 남신현 사람이 죽었다가 한 달 뒤 다시 살아났다는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체가 돌아다닌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죽음으로 여긴 상태에서 다시 깨어난 기이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사 상태에서 깨어난 경우에 가깝습니다. 의술이 지금 같지 않던 시절엔 깊은 혼수에 빠졌다가 잠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을 두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적었을 것입니다. 시신이 일어나 사람을 해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숨을 쉰 이야기인 셈입니다. 결국 조선 좀비의 정사 근거를 찾는 일은 여기서 막다른 길에 닿습니다. 실록의 좀비는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나 사람을 문 기록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좀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조선 좀비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뿌리에 깔린 실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마주해야 했던 또 다른 공포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산 사람을 해친 이야기가 아니라 산 사람이 산 사람에게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가 지어낸 괴담이 아니라 나라가 직접 받아 적은 한 통의 보고서였습니다. 1670년과 1671년, 조선에는 경신대기근이라는 끔끔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냉해와 가뭄,
거기에 전염병까지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는 보고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정확한 집계라기보다 그만큼 참상이 컸다는 당대의 추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적어도 수십만 명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마을이 통째로 비고 길에는 미처 거두지 못한 주검이 늘어가던 한 나라가 통째로 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굶주림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현종실록, 현종 12년 3월 21일 기사에는 당시 충청감사 이홍연이 올린 차마 믿기 힘든 보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산 땅에 사는 사가의 여비술래라는 여인이 깊은 골짜기에서 자기 어린 두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5살 딸과 3살 아들이었습니다. 원문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얼굴과 살갗, 머리털이 사람 모양이 없고 마치 미친 귀신 같은 꼴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관리조차 차마 더 들여다보지 못한 거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더 적지 않은 그 침묵 속에 차마 말로 옮길 수 없었던 참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올라온 보고에는 여인이 아이들을 죽여서 먹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여인의 항변은 달랐습니다. 아들과 딸이 병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신도 큰 병을 앓으며 굶주리다 그만 그리 되었을 뿐 결코 살아있는 아이를 해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그 잃은 자식 곁에서 함께 죽어가던 자리였던 셈입니다. 더 마음이 머무는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이 비극을 전해 들은 조정은 이를 단순히 한 여인의 흉악함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심한 굶주림과 허술한 진휼 정치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몰았다고 보았습니다.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정치의 잘못이 크다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 지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람의 형색이 없어 미친 귀신 같았다는 바로 그 한 줄의 묘사가 후대에 떠돌면서 조선의 좀비로 둔갑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 움직였다는 식의 이야기로요. 그러나 기록을 끝까지 읽어보면 거기 있던 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의 비극이었고 그 비극을 차마 괴물이라 부르지 못한 사람들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당배의 신하들조차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던 그 일을 왜 우리는 굳이 좀비라고 부르고 싶어 했을까요? 킹덤의 설정을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뿌리에는 굶주림과 역병이라는 역사적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굶주림이 사람을 인육으로 몰고 그 인육이 역병을 부르고 역병이 끝내 사람을 괴물로 바꾼다는 상상. 좀비는 분명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에 깔린 굶주림과 역병의 공포만큼은 경신대기근이라는 진짜 역사와 곧장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한 그 괴물은 알고 보면 진짜 있었던 굶주림의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죽음과 역병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떠드는 원혼이 병을 옮긴다고 여겨 나라가 그 원혼들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훗날 19세기에 콜레라가 조선을 휩쓸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호열자라 불렀습니다. 본래는 콜레라를 옮긴 한자식 음역이었지만 그 이름을 호랑이가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의 병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지요. 죽은 자가 그토록 두려웠던 건 그들을 이해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모르는 것은 늘 두려운 법이고 그 두려움은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옛 이야기책에 전해지던 되살아난 시체도 어쩌면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 좀비라는 말은 정확히는 틀린 말입니다. 조선에 좀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두려워한 마음과 산 사람을 괴물처럼 보이게 만든 굶주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비 이야기에 그토록 끌리는 것도 어쩌면 그 오래된 공포가 굶주림과 죽음 앞의 두려움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좀처럼 변하지 않으니까요. 실록이 우리에게 남긴 건 무서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괴물보다 무서운 건 굶주림이었고 그 굶주림 앞에서도 사람을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던 그 시대의 한 줄. 심한 굶주림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담담한 문장이었습니다. 좀비는 없었지만 사람은 있었습니다.
실록이 남긴 것은 괴물의 기록이 아니라 괴물로 내몰린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 한 줄 뒤에 숨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록 속 숨어 있는 또 다른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